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후보자님, 예, 우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정의의 수호자, 공익의 수호자가 되시길 바라고, 윤석열의 수호자, 그리고 김건희의 수호자가 아니고 공익의 수호자가 되실 걸로 다짐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위추상 대인춘풍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면 남한테는 따뜻하게 하고 본인한테는 추상같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책은담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예, 공직자가 굉장히 명심해야 될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렵지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은 뭐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평천하나 뭐 이제 다 치국도 좋은데 수신하고 제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 그 말은 아시죠? 예,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점의 의혹 없이 본인이 수신하고 제가하고 그리고 치국을 하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다 내실 수 있죠? 답변 드릴까요? 예. 예, 그 자료 짧게요. 예,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성실하게 제출하려고 아니 노력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예, 다 이제 요청한 거 빨리 내셔요.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또 그런 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들이 역대로 낸 그 기준과 전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는 준비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더 명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제출 안 했는데 무슨 뭐를 기준에 맞게 제출하셨다는 겁니까? 과거 법무부 장관들이 내셨던 기준에 됐습니다. 정확하게 부합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뭐 자료가 전혀 지금 제출되지 않고요.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다음 지금 장관 되신다고 해도 그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속히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좀 띄워주세요. 지금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고 장녀뿐만 아니라 조카들 그리고 이제 처가 식구들까지 다 동원된 스펙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보니까 뭐 이모 찬스, 외할머니 찬스, 엄마 찬스, 각종의 찬스를 다 쓰고 아빠 찬스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스펙을 만들어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숙명 여중인가요? 다니다가 지금 최대위기인가 하는 학교로 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번 저기 보시면 앞에 따님하고 저 이종 사촌 두 분 저 중에 이제 유펜이라는 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스펙 관리가 똑같습니까? 저렇게 보면은 봉사단체 만들어 가지고 스펙 쌓고 그걸로 뭐 상도 받았고 혹은 뭐 그걸 여기저기 이제 스펙으로 썼어요. 그리고 더 팬데믹 타임스라고 하는 곳에 같이 저자로도 등록하고 말이죠. 그래서 언니들은 보니까 미리 대학을 이제 좋은 대학을 갔어요, 외국에. 그리고 이제 공저도 똑같아요. 방글라데시 대학원생하고 공저도 하고 언니들은 보니까 뭐 이렇게 외숙모 찬스로 의대 교수인 외숙모하고 공저도 했고요.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공저도 했더라고요. 약탈적인 학술지에다 오픈 액세스 저널에 등재도 같이 했더라고요. 근데 후보자가 답변을 한 거 보니까 오픈 액세스 저널에 등재한 거는 논문이 아니다 그러시는데 저널에 등재하면은 그거는 논문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학자들 오늘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교수들이 말씀하셨던데 그렇게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술지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픈 액세스라는 거는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뜻이지 그게 학술지가 실은 게 논문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논리로 연결될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대필 의혹 다음 페이지 보시죠. 벤슨 마타라라고 하는 인물이 저기 나옵니다. 저 사람이 이메일을 보냈더니 한겨레에다 답을 한 게 저기 보시면 저 사람 자기 소개를 고스트라이터라고 써놨잖아요. 유령 작가, 대필 작가 아닙니까? 다음 거기 보면 답이 왔어요. I did it at the beginning of November 2021년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잘 하시니까 아실 겁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필했다는 얘기요. 저거 확인해 보셨나요? 답변을 드릴까요? 네. 요거 먼저 드릴까요? 자, 먼저 조카 관련한 말씀 먼저 드릴까요? 그럼 저거 한꺼번에 다 주십시오. 다음
표절 문제. 그래서 다음. 저기 보시면 저 때 왜 저걸 대피를 시켰을까? 굳이 하버드에서 저 당시에 국가 부채라고 하는 걸 주제로 논문을 경연을 벌였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쓰려고 응모를 하려고 저걸 대피를 하지 않았냐 이런 이제 의혹인 것이죠. 다음. 이것도 좀 이따 답해 주세요. 그다음에 표절을 통해서 논문을 작성했다는 아까 이제 의혹도 있었는데요. 저 표절한 걸 보니까 이게 이제 표절을 판별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카필릭스라고 하는 데서 한 거 보니까 유사도가 55.5%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 이상을 뺏긴 거예요. 저 인터넷에 떠도는 거를 긁어가지고 그냥 한 것이죠. 그거를 저널에 이제 실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막 삭제도 하고 한 것으로 이제 지금 보이는데 그 이제 IEEE라고 하는 IEEE라고 부르는 여기 이제 권위 있는 이 학술 단체에서 학회에서는 표절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사과문도 제출해야 되고 본인이 안 하면 위반 공지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 관련해서 이제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따님이 여러 군데서 수상을 하시면서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2만 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 잡고 2,000일 아닙니까? 2,000일이면은 거의 5년이 넘습니다. 5년 동안 매일 10시간을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2만 시간이라는 봉사 시간을 본인이 기록했는지 내역을 내라고 공적 조서를 내라고 해도 후보자가 전혀 제출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 위원님 여기 본인이 아니라 허 오가니제이션이 했다고 나옵니다. 이 예, 단체가 전체 합쳐서 압니다.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입시에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말장난이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왜 그러면 대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논문을 표절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스펙을 쌓고 상을 받았을까? 이건 아까 얘기했던 언니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본인이 활동하면서 저렇게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대학을 그러면 갈 때 쓰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인가요? 거꾸로? 그걸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이걸 스펙 쌓기로 보이는데 이걸 말장난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 네, 답변하십시오, 후보자님. 네, 압축해서 답변해 좀 주시면 여러 가지 말씀해 고맙습니다. 주셔서 제가 네. 뭐 혹시 빠지는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조카 제가 저의 어떤 공직 적합성을 보는데 저와 관계없는 조카에 대해가 대학 간 거를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모르고요. 그리고 제가 요 몇 년 동안에 제 딸이 어떤 교육을 하는지 솔직히 저는 알지 못했고 이번에 보도가 나오거나 그럴 때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번 직접 보시면 이거 한 2-3페이지 정도고 영문이라서 그렇지 그거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 리포트 수준입니다. 그거 가지고 외국 대학에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실제로 입시에 낸 사실이 없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학교 과제로도조차 낸 바가 없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올렸냐고 해보니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국제학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보는 과정에서 본인이 한 학습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카이브 형식으로 좀 보존한 거다 이런 정도로 저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봉사활동이 스펙으로 나중에 대학 가기 위한 생각에 도움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이거 3년 가까이 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 이게 처음에 뭐 몇 달 하거나 몇 달 하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봉사를 받고 있는 그런 취약계층 아동들이 만족해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가 뭐 흐지부지 됐겠죠. 그런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봉사이거든요. 전 적어도 이게 이 과정에서 교과 과정에서 물론 아이들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뭐 나중에 이거가 큰 경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봉사활동은 저는 장려돼야 하는 거라고는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논문 그 2-3 페이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조악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입시에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입시에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슨 뭐 학위 논문을 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약탈적 논문 그런 학술지 말씀하셨는데 고등학생이 저 정도 수준의 습작을 올린 것을 가지고 학계의 구조적 문제로 보이는, 저는 처음 들어온 용어입니다만 이런 이 약탈적 학술지에 올린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과한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이 IE, 저는 이거 이번에 알았는데요. IEEE 이게 표절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카피 킬러라는 걸로 돌려보면 표절률은 굉장히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4% 정도 나온다고요. 그리고 역으로 지금 말씀하신 비교 대상이 되는 그 자료는 카피 킬러로 돌려보면 오히려 50% 이상 50% 이상의 표절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한 부분은 오히려 좀 인용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고등학생 수준에서 한 것이니까 말씀하신 학술적 기준을 볼 때 많이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에서 무슨 뭐 돈을 요구했다는 그 벤슨이라는 분, 그걸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이분과, 그러니까 제 딸이 어제 제가 외부에 풀했다시피 학습 과정에서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이 돈을 요구했다는 이 벤슨이라는 사람하고는 어떤 접촉을 하거나 벤슨이라는 사람하고 도움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네. 박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